자, 영어 회화, 영어 독해, 영어 듣기. 성공적인 학습자는 전략이 있어야 해요. 기존의 방식의 효율성을 체크해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 보는 것도 가장 중요한 전략이죠. 자, 그러기 위해선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알아야죠. 그러나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알기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습니까? 그거 선택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평생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난 누구처럼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어서 외국인과 적극적으로 속된 말로 머리 뒤밀고 그렇게 말할 성격인가? 이런 성격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언어를 잘할 가능성이 높죠. 어차피 노출될 확률이 높고 적극적이니까요. 나는 있는 것보다 듣고 말하는 걸 더 좋아하는 스타일인가? 자, 머리 뒤밀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성격을 바꿔가면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듣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일반적으로 머리 뒤밀고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람은 그에 맞게끔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소극적인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은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당황하고 그렇게 이제 지나갈 수도 있겠죠. 하여튼 자, 나는 완벽주의자라 단어장을 암기하고 문장 구조를 공부해서 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하기도 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권장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효과가 없다면 또 우리가 말하는 교육법이라는 게 있죠. 교육을 왜 하는 걸까요? 그 교육에는 방식이라서 메타로리자라고 해서 교육법이라는 게 있죠. 방식이죠. 교육 방식은 왜 있는 걸까요? 100명의 아이를 가르쳐서 한 명만 성공한다면 이건 좋지 못한 교육법이라 계속 수정해 나가서 100명 중에 얼마만큼? 20명. 좋군요. 오케이. 이거부터 발전시켜서 40명, 50명, 70명. 때로는 전체를 봤을 때 10% 향상, 20% 향상, 40% 향상, 반드시 시간이 지나가면 80% 향상, 시간과 관리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우리가 교육법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없다면 현재 영어는 어떻게 진행하는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어는 무의식의 영역이 고려된 학습이어야 해요. 지금의 방식으로 보면 무의식을 고려하지 않은 학습은 의식만을 고려한 학습은 언어가 아니다. 이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요. 아직도 연구 중에 있죠. 그래서 영어는 무의식의 영역이 포함된 학습법이어야 되지만 방금 보았던 단어 암기와 문장 구조는 의식의 세계에서만 보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식의 세계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뼈를 만들어 놓고 살이 없이 피도 없이 인간이나 말한 것과 똑같을 정도로 굉장히 어설플 수밖에 없어요. 자, 밑에 있는 전략에 관한 얘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The successful learner, 자, 성공적인 학습자는요, not necessarily 반드시 the person 그런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Who has mastered the correct procedure 적절한 올바른 절차를 마스터한 each situation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각각 상황에 맞게끔 적절한 절차를 마스터한 사람일 필요는 없겠죠. Successful learners have developed a range of strategies. 성공적인 학습자는 어떠한 레인지의 전략을 개발해야 돼요. 개발한 사람이에요. 이 전략으로부터 they able to select appropriately 적절하게 선택할 수도 있고 adapt flexibility 유연하게 각색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to meet the needs of specific situation 특정한 상황에 필요한 것들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연성과 그리고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개발해 놔야 되죠. 당연히 한 가지만 고집하면서 그것만 10년 한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자, to do this.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they need to be aware of what they are doing, of our own learning style.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뭘 해야 됩니까? aware of, 알아야 돼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만의 스타일은 어떤 건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영어를 하고 있는 거고, 영어는 뭐다? 언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언어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이며, 자연은 기본적으로 본능에, 아기를 낳는 것과 똑같이, 결혼과 똑같이 본능에 좌우되고, 이 본능은 결국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의식을 바탕으로 의식이 결합된 형태라 보면 됩니다. 그럼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수학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그러한 암기 과목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자신의 스타일도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나는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걸 좋아해. 그럼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They also need to monitor their learning. 자, 그들은 또한 뭐 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학습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요. So as to be able to. 그래서 할 수 있게 make appropriate decision. 적절한 결정할 수 있게끔. 그리고 switch their choice. 그들의 선택을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If it appears ineffective. 그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보여진다면, 그렇죠? 당연히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Also, successful learners are those who are perceptive of requirements. 이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꾼다고 했을 때 비효율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영어는 99.999% 순수할 정도로 바로 인지학습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인지학습. 저는 문법을 하진 않지만 구문독해를 해요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같은 겁니다. 저는 이런 거 안 하고요. 직독직해를 합니다. 이 끈을 읽게 하는 거죠. 같은 거예요. 말만 달라지는 거거든요. 구별을 못 하시죠? 이게 전부 다 인지학습이거든요. 저는 리스닝을 하는데 발음을 배우고요. 그리고 현지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200제, 300제 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학습이죠? 인지학습이에요. 인지학습은 무의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서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기본적인 학습은 이거는 의식적인 학습이에요. 전 부정적입니다. 이런 학습에 대해서. 자, 그래서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영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시면 그거 다 그거예요.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또한 성공적인 learner, 학습자는 those who are perspective of 뭔가를 알 수 있는 사람, 지각하는 사람. requirement learning, 학습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그렇죠? perspective, 지각할 수 있는 사람, 지각력 있는 사람일 것이다. who have developed a range strategy, 그리고 여러 가지 전략을 개발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which they can apply,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according to their own style, 그들 자신의 스타일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나는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 그렇죠? ENFP에서 E의 성격. 나는 소극적인 사람. 난 I의 성격이다. 라고 하면 E의 성격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해외에 가서 적극적으로 만나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도 적극적이니까 한번 동네에 나가서 외국인한테 말을 걸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나는 소극적인 사람이다. 나는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고 싶지 않다. 나가면 해외에 나가지 마시고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독해와 리스닝을 함께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독해와 리스닝을 하고 나서 해외에 나가면 분명 그들의 발음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상한 게 아니라 그들은 한국에 있을 때 리스닝은 듣기 평가 같이 테스트처럼 천천히 읽어주면서 정확하게 발음해 주거든요. 저처럼 지금 말하는 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평소에 친구한테 어떻게 말하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친구한테 쓰는 말 생각해 보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 해요. 안녕, 잘 지내냐? 그래. 어떻게? 뭐 할까? 그래? 싫어. 나 그냥 몰라. 다 자르죠. 모든 것이 문법에 맞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암기해서 대처한다?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 것들은 본능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독해와 리스닝을 정확한 방법으로 반드시 해요. 구문 독해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정확한 방법으로 분석하지 않고 리스닝하고 본능적으로 들을 수 있는 독해를 하셔야 돼요. 해석하지 않아야 돼요. 둘 다. 해석하는 순간 여러분들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해석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훈련이 됐을 때만이 해외에 나가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요. 처음에 좀 힘들겠지만 적응이 더 빨라질 수 있다. 결국 시간을 효율적으로 당겨서 여러분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뭐든지 해외 나가면 여러분 생각한 대로 바로 안 할 거예요. 그렇더라도 당황할 필요 없는 게 그게 바로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는 학습법이냐 아니면 정말 오래 걸리는 거냐 이런 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